사람은 평생을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순간을 지나옵니다. 그 중에는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는 말 한마디가 있고, 돌아가고 싶어도 되돌릴 수 없는 날이 있으며, 놓아야 한다고 알면서도 도저히 손을 놓지 못한 인연이 있습니다. 노년이라는 시점에 이르러 많은 분들은 이렇게 조용히 말하곤 합니다. 젊을 땐 바빠서 몰랐는데 나이가 드니까 마음이 더 힘들어져. 몸보다 먼저 아픈 것은 마음이고 세월보다 더 무거운 것은 생각이며 상실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붙잡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나요? 자식에 대한 서운함, 배우자에게 하지 못한 말, 이미 떠난 사람을 지금도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 보이지 않는 이 감정들은 어깨 위 돌덩이처럼 삶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괴로움은 붙잡는 마음에서 생긴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놓습니까? 놓고 싶다고 해서 정말 놓아지나요? 그 질문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여정은 마음을 훈계하려는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다시 바라보기 위한 시간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가 조용히 이렇게 말해주기를 기다려왔는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는 놓아도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문장을 당신 마음 깊은 곳까지 데려다 주기 위한 여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곧바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단 1%라도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단 한 번이라도 숨이 편하다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준비가 되셨다면 아주 천천히 놓는다는 것에 진짜 의미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조금이라도 온기가 닿았다면 이 채널은 계속 그 온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천천히 가볍게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오래된 창고를 하나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누군가의 이름, 잊고 싶은 말 한마디, 지우고 싶은 사건, 그리고 버려야 할 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한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그 창고를 들여다볼 틈도 없었고, 설령 시간이 난다 해도 그 안의 것을 꺼내 정리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바쁜 일상이 줄어들고,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문득 그 창고의 문이 스스로 열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TV를 꺼놓은 조용한 오후. 눈을 잠시 감았다가 오히려 마음속 생각들이 몰려와 가슴을 더 무겁게 만드는 순간 말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대부분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시간이 멈춘 듯 오래전 끝난 일도 있고 상대는 이미 내 인생에서 멀어졌지만 나는 그 입구를 떠나지 못한 채 서성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는 마음으로는 놓고 싶으면서도 현실에서는 손을 떼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잔인하게도 단순합니다. 잡고 있어야 내가 안전하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름이 두렵습니다. 실수를 잊으면 다시 실수할까봐. 상처를 지우면 나라는 존재가 너무 가벼워질까봐. 지켜왔던 무기까지 함께 사라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잊을 수 없어. 놓을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잊기 싫은 것이 아니라 잊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놓기 싫은 것이 아니라 놓고 나면 빈손이 될 것 같아 두려운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작동을 단 한 문장으로 설명했습니다. 마음은 익숙한 것을 사랑한다. 좋은 감정이든 아픈 감정이든 오래 함께하면 익숙해지며 때로는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갑옷처럼 느껴집니다. 분노는 나를 지켜주는 무기가 되고 서운함은 나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나는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감정의 종속물이 됩니다. 그 감정이 사라지면 내가 무너질 것 같은 착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다투고 며칠 동안 말하지 않으면서도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고 상처만 키워가는 밤.
그때 우리는 사실 상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벽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벽 뒤에 숨으면 안전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벽은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햇빛이 들어오는 길을 막을 뿐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내가 힘들었던 건 사람이 떠난 게 아니라 떠났다는 사실을 내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은 시간이었다. 우리는 상실 자체보다 그 상실을 부정하고 버티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과거를 부정할수록 그 과거는 더 커지고 더 아프고 오늘을 살아낼 힘마저 빼앗아갑니다. 노년이라는 시기는 인생의 결산이 아니라 마음에 남은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는 나를 몰아붙이며 달렸지만 지금은 멈추어 숨을 고를 자격이 있습니다. 멈추면 마음속 짐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조용한 순간에 마음이 더 아픈 이유는 그제야 비로소 마음과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놓아라라는 거친 명령이 아닙니다. 왜 나는 아직도 놓지 못하는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입니다. 이해가 시작되는 순간 변화는 이미 절반 이루어집니다. 붙잡고 있는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는 이유를 모르는 것이 괴로움의 근원입니다. 어쩌면 그때의 나를 여전히 품어주고 싶은 마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자책하지 않아야 합니다. 놓지 못했다고 해서 잘못 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애쓰며 살아왔는지 증거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단 하나의 일, 마음에게 조용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왜 그것을 붙잡고 있는가? 그 질문을 진심으로 던지는 순간, 마음은 이미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움직임이 바로 놓음이라는 길의 첫걸음입니다. 마음이 가장 무거워지는 순간은 사실 사건 자체가 벌어졌을 때가 아닙니다. 이미 모든 일이 끝나버렸는데도 그 일을 마음속에서 반복해 되새기며 스스로를 다시 상처 입히는 그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모든 상처가 시간 속에서 저절로 아물지는 않습니다. 어떤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기는커녕 되레 뿌리를 더 깊게 내려 마음의 벽을 더 두껍게 만들기도 합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덮어두었던 기억이 벌떡 일어나 나를 마주 바라볼 때 우리는 늦게서야 깨닫습니다. 아, 나는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었구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마을에 평생 자녀를 위해 살아온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인생. 그러던 자식이 어른이 되어 독립한 뒤 어머니는 어느 날 울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뭐가 남았지? 내가 붙잡고 있던 건 그 아이 하나였는데 그 아이가 멀어지니 나는 텅 빈 것 같아. 그 아이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보다 먼저 부여잡음을 배워버렸습니다. 그녀에게 그 아이는 존재가 아니라 인생의 이유였고 그 이유가 사라지자 남은 것은 허무라는 거대한 감정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대상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 버텼기 때문에, 누가 내 곁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낼 수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버팀목이 있다는 사실은 따뜻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문제는 그것이 없어도 괜찮은 시점이 찾아왔을 때조차 마음은 여전히 놓아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변화보다 익숙함을 더 안전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어느 날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자식을 잃은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기대던 나를 잃은 것이구나. 그녀가 잃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갈 방식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슬픔은 오래도록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기댈 것이 없는 현실은 때로는 어떤 상실보다 더 두려운 감정으로 다가옵니다. 사람은 사랑을 붙잡는 것도 어렵지만 사라져버린 사랑을 놓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떠나간 시간,
돌아오지 않는 말. 이미 끝난 관계를 마음속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는 정말 애쓰며 살아왔다라는 증거입니다. 집착이 아픔으로 바뀌는 순간은 그 마음이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않을 때입니다. 처음에는 버티게 해주던 생각이 어느 날부터는 내 삶을 스스로 가두는 벽이 되어버립니다. 그 벽은 높고 단단하여 나조차 그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난 누구에게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그때의 내가 아직도 내 마음을 붙잡고 있다. 그 말은 진실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싸우는 상대는 타인이 아니라 어제의 나입니다. 어제의 내가 했던 말, 어제의 내가 받은 상처, 어제의 내가 품었던 후회를 오늘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순간 삶은 점점 무거워지고 몸이 아니라 마음부터 지쳐갑니다. 그래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과거의 나를 이제 놓아주는 행위입니다. 너는 고생했고 애썼고 버텼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아도 괜찮다. 그 말을 자신에게 건네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픔을 쥔 손을 펴는 과정은 단번에 이뤄지지 않습니다. 다리를 건너듯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가 나를 믿기 시작하는 만큼만 조금씩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붙잡은 마음이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비로소 알아차렸다면 이미 첫걸음은 내디뎌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잊어라.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다. 그러나 마음은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머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가슴은 그 말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놓는다라는 말 자체에 조금은 상처를 입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내가 지켜왔던 지난날을 부정하라는 말처럼 내가 견뎌온 시간조차 의미 없었다는 말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놓는다는 것은 결코 과거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놓기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내가 더 이상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자리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즉, 내려놓음은 지우는 행위가 아니라 제자리에 돌려놓는 행위입니다. 오래된 항아리를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 항아리가 나에게 힘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버텼어. 이게 나를 지켜줬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항아리는 너무 무거워지고 손이 저리고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가빠집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내려놓아도 괜찮다 라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놓기란 먼저 이렇게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많은 사람들은 내려놓기라는 말을 오해합니다. 내가 잊으면 내가 진 것 같잖아. 내가 용서하면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거잖아. 내가 마음을 놓으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 문장들은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방어입니다. 그 방어는 틀린 것이 아니지만 문제는 그 언어가 나를 지켜주는 대신 나를 과거 속에 묶어둔다는 점입니다. 진짜 내려놓기란 상대와는 상관없이 내 삶을 다시 내 중심에 두는 선언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날의 아픔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그 사건의 포로로 살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택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슬픔을 쥐고 있으면 슬픔이 너의 주인이 되고 슬픔을 놓으면 내가 너의 주인이 된다. 놓는다는 것은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는 일입니다. 상처가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를 바라보고 언제 그 문을 닫을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노임입니다. 한 노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움은 상대를 묶는 줄이 아니라 나를 묶는 줄이었다.
줄을 끊어야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미움은 때때로 나는 상처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 확인이 오래 지속되면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굳어지고 결국 나는 내 감정에 갇혀 살게 됩니다. 놓기란 있는 것이 아니라 끝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놓기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놓기란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내려놓음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놓고 싶은 마음과 놓지 못하는 마음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단어가 서서히 바뀌어 갑니다. 놓아야 한다가 놓을 수 있을까가 되고 놓아도 괜찮겠지가 되고 마침내 조용히 놓는다라는 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스스로 들려오는 날. 그날이 언제일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은 의지로 도착하는 날이 아니라 나를 이해한 만큼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해도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늦다 해서 결승선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길은 언제나 각자의 속도로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이 단 1%라도 가벼워졌다면 이미 당신은 놓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면 충분합니다. 내려놓음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계절이 바뀌듯 조용히 티나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을 바꿔놓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려놓기를 배우려면 가장 먼저 아주 작고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 연습은 마음이 붙잡고 있는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이름을 모르는 감정은 방향을 잃은 채 헤맬 뿐입니다. 문득 가슴이 답답해진다면 그냥 기분이 안 좋네 하고 넘기기보다 조용히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건 서운함인가? 걱정인가? 외로움인가? 미련인가? 감정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면 그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름 붙인 감정은 그 이름만큼만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허락입니다. 사람은 성장보다 허락을 더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삶을 버티며 우리는 수많은 밤을 삼켰습니다. 참아낸 말, 억울함, 울음을 억누른 시간들. 그 감정이 마음속에 쌓여 무거운 짐이 되어 누르고 있는데도 정작 스스로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도 힘들었지. 이제는 내려놓아도 괜찮아. 내려놓음은 바로 그 한 문장에서 기적처럼 시작됩니다. 애쓰지 않고 고치려 들지 않고 그저 나를 이해하고 허락하는 것. 그 말은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 열어줍니다.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연습도 있습니다. 바로 3분 멈춤입니다. 하루 중 가장 힘든 순간. 생각이 달리지 않고 멈추지 않는 순간. TV도 핸드폰도 내려놓고 3분 동안 숨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을 멀리서 바라보듯 들여다보는 것.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시간 같지만 3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행위 자체가 이미 내려놓기의 연습입니다. 바쁘게 움켜쥐던 마음을 잠시 놓는 순간, 그때 마음 안에 공간이 생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연습은 내가 줄 수 있는 일과 줄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종종 바꿀 수 없는 일에 힘을 쏟으며 스스로를 소진합니다. 자식의 삶, 타인의 선택, 이미 지나간 시간, 돌아오지 않는 인연,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말 한마디. 이 모든 것은 내가 아무리 손에 쥐고 있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먹을 한 끼, 내가 내게 건네는 한 문장, 원하는 삶을 향한 한 걸음은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바뀌지 않는 것만 붙잡고 울면서 정작 바꿀 수 있는 것은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려놓기란 현실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현실을 다시 제대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놓아야 할 것은 놓고 잡아야 할 것은 잡는 것. 그 균형을 되찾는 과정이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을 지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힘은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용기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사랑도 너무 가까이 서 있으면 상처가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사랑을 조금 멀리서 바라보는 것도, 슬픔을 조금 멀리서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멀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숨이 트일 공간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 거리가 있어야 나는 다시 나를 느낄 수 있고, 나를 다시 느껴야 무언가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공간, 허락, 이름, 멈춤. 이 네 가지는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중 단 한 번이라도 자신에게 조용히 묻는 연습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쥐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려놓아도 괜찮을까? 마음이 그래, 괜찮아라고 대답해주는 단 한 순간. 그 순간이 쌓이면 내려놓음은 생각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명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이렇게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조금 쉬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질문합니다. 놓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내가 이 마음 한 조각 내려놓는다고 정말 내 하루가 변할까요? 이 질문은 너무 당연하고 정직합니다. 우리는 평생 붙잡아야 잃지 않는다고, 노력해야만 변화가 온다고 배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내려놓음은 마치 아무 일도 일으키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언제나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소리치지 않고, 문을 두드리지 않고, 어느 날 문득 어제가 조금 덜 아팠다 라고 느끼는 마음의 온도 변화로 시작됩니다. 놓는다는 것은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평온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의 과거를 건드리는 말을 했을 때 예전처럼 가슴이 얼어붙지 않고 단지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래, 그런 일도 있었지. 그 조용한 한마디가 바로 변화입니다. 내려놓음 이후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몸의 무게입니다. 마음의 짐이 줄면 몸도 가벼워집니다. 걷는 속도가 달라지고, 숨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무릎과 어깨의 통증조차 조금은 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음과 몸은 결코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움켜쥔 손을 펴면 몸도 따라 힘을 놓습니다. 관계 또한 달라집니다. 내가 나에게 가벼워지면 타인에게도 가벼워집니다. 예전엔 사소한 말 한마디가 며칠을 괴롭혔다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그럴 수 있겠지. 상대에게 덜 매달리고 덜 기대게 되면서 오히려 관계는 더 편안해집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적절한 거리와 숨 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음은 또한 시간의 감각을 되돌려줍니다. 과거에 머물던 시선이 조금씩 현재로 돌아옵니다. 아침 커피의 향, 햇빛이 테이블에 내려앉는 순간, 소파에 앉아 조용히 쉬어가는 후, 그 순간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사는 시간이 됩니다. 삶은 하루 단위가 아니라 순간 단위로 다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달라지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태도입니다. 예전에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아직도 못 잊었네.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자신을 몰아붙였다면 이제는 마음속에 이렇게 말이 생깁니다. 그래, 나는 사람이다. 누구보다 많이 사랑했고 누구보다 많이 견뎠다. 그러니 천천히 가도 괜찮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포근히 안아주는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은 인생 후반을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아주 어느 날,
예고 없이 문득 찾아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억지로 배우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마음에 빈자리가 생길 때만 들어옵니다. 쥐고 있는 손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손이 비었을 때 비로소 누군가의 안부, 오늘의 날씨,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이 선물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는 삶을 잃은 것이 아니라 삶을 다시 얻었구나. 어쩌면 내려놓은 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달라지는 것은 단 하나. 내가 나에게 친절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람은 결국 스스로에게 어떤 목소리를 들려주느냐에 따라 표정이 바뀌고 눈빛이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누군가가 보상해주는 것도 아니고 당장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내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는 순간, 그 순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평생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자유의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꽤 긴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당신의 마음 한쪽, 오래 잠겨있던 서랍을 열고 먼지가 쌓인 감정들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아팠던 말도 떠올랐을 것이고 이미 지나갔지만 여전히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는 이름도 문득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순간이 괜찮습니다. 삶은 완전해야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채로, 흔들린 채로, 때로는 울면서 버틴 채로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기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만약 당신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내려놓음은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조금씩 허락하는 만큼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당신이 오늘 한 일은 그저 마음에게 속삭이는 한 문장일지도 모릅니다. 그래, 너도 이제 쉬어도 돼. 혹시 여전히 놓지 못한 감정이 남아있다 해도 그 또한 괜찮습니다. 그 마음은 당신이 살아온 날들의 증거였고 사랑하고 견디고 버텨낸 흔적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지금 당장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필요할 때 내려놓을 수 있는 자신을 조금씩 믿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방이 다시 조용해지면 아마도 들릴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 소리, 숨이 드나드는 소리, 그리고 아주 작게 당신 마음이 스스로를 위로하는 소리. 인생의 후반부는 무언가를 더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뿐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기를 바랍니다. 수고했다.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이제 나와 함께 남은 시간을 살아가자. 당신의 오늘이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따뜻하게 당신 곁에 머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